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오늘은 윌슨 베네시의 두 번째 모델이죠. 서열로 옴니움을 좀 더 심화시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옴니움은 지금 이 윌슨 베네시의 전체 그 피보나치 시리즈가 생기고 원래는 지오메트리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제 트위터가 다 피보나치 패턴으로 바뀌고서 그 패턴 이름이 전체 시리즈 이름이 됐죠. 피보나치 시리즈의 새로운 가장 아마 어떤 좀 이렇게 보면 다 섞여서 보이고 에미넌스랑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피보나치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다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스피커들이 다 세팅되고 나서 신소재를 써서 만든 첫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윌슨 베네시 자체에서도 이 스피커를 뭐라고 그러냐면 The First Green Speake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SSUCHY라고 그 설립자 크레이그 밀레스가 회장으로 있는 그 유럽 20개 국가에 있는 그런 친환경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각자 이제 친환경으로 된 각자 이제 사업자들도 있고 그런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텐데 스피커를 만드는 크레이그 밀레스는 당연히 신소재를 써서 스피커를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오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일본 말이지만 여하튼 그런 신소재를 써서 만든 이전의 스피커하고 다른 첫 번째 윌슨 베네시 피보나치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옴니움이 좀 특별했었고 일단 바로 위에 있는 에미넌스의 많은 부분들을 닮아 있지만 조금은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 가까이서 보면 에미넌스에 조금 축소했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다른 스피커입니다. 구조적으로 다르고 지금 말한 소재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에미넌스의 바로 밑에 주니어 시리즈 에미넌스를 좀 축소한 모델이라기보다 성향을 좀 달리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을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윌슨 베네시의 어떤 스피커의 흐름을 크게 바꾼 스피커 하나가 있죠. 바로 98년작 비숍입니다. 그 이전에 윌슨 베네시는 이 ACT 같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의 그 소위 사운드 스테이지죠. 음장형 스피커를 그 정도 사이즈로 제안했던 그런 스타일로 공진을 없애고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런 스피커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비숍은 그 이전에 있던 그 윌슨 베네시의 그 액트 첫 스피커였던 그리고 공진 제어를 해서 공간 속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컨셉을 갖춘 이런 크지 않은 스피커였어요. 사실은 스피커가 크면 그런 컨셉을 발현하기에 좀 구현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무슨 어떤 변화나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큰 스피커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게 비숍이었어요. 위에 유닛이 저 2개, 아래쪽에 4개가 베이스 유닛이 달린 굉장히 대형 그리고 처음으로 좀 사람들이 기괴해했던 특이하다 한 게 스피커 유닛이 나를 보지 않고 뒤를 돌아 앉아 있었던 그런 스피커였죠. 그 비숍이 98년에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흐름이 바뀌었어요. 윌슨 베네시의 스피커들이 특히 그땐 지오메트리 시리즈라고 불렀던 상위 라인업들이 모두 비숍을 따라갔습니다. 상단을 기울인 디자인, 지금 같은 또 아이소바릭 디자인 그런 것들. 지금 이 옴니움이 사실은 그 비숍을 그대로 그 비숍의 포맷을 따라간 후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비숍은 나중에 2012년 카디널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카디널로 이제 다시 이제 한 거의 10여 년 만에 그 새 형태로 이렇게 구현시켰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카디널의 영향을 받은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윌슨 베네시의 이 상위 라인업은 전부 모듈형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를 보면 전부 다 구간이 나눠져 있고 각각 이렇게 끼워져 있는 스피커들을 큰 몸체 하나로 이렇게 바디에 수납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넌스 같은 스피커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하나의 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숍과 카디날의 포맷을 따라간 옴니움은 바디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투 바디로 아래쪽 바디 위에 바디가 얹혀져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2개가 참고로 트위터를 뺀 모든 유닛은 7인치로 규격을 다 맞추고 있죠. 윌슨 베네시 모든 스피커의 공통점이에요. 저 지오메트리 라인업, 저 피보나치 라인업에. 그래서 위에 2개는 7인치 우퍼가 2개가 있어요.
이거를 트윈 어퍼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 바디에 보면 위쪽에 이제 미드레인지 똑같은 7인치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참고로 이 미드레인지와 모든 유닛은 테크틱 3 3.0, 그러니까 3세대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이소 테크틱의 아이소를 빼고 이제 테크틱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본인들이 제작한 이 공진 시스템과 소재를 써서 만든 그런 미드 베이스 유닛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 미드레인지가 7인치가 있고 그 위에 트위터, 피보나치 패턴, 이 트위터 주변에 있는 피보나치 패턴을 여기에도 입히고 물론 미드레인지나 베이스 중앙에도 그 저희 보통 덕트 커버라고 하는, 하지만 덕트 커버는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패턴을 주기 위해서 공진 제어를 하고 회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그런 패턴을 안에 붙인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베이스 유닛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죠. 아까 위에를 어퍼 베이스를 2개를 어퍼 베이스라고 하는데 얘하고 얘 밑에 2개가 영향이 좀 구조가 달라요. 얘는 로우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베이스 하나예요. 뒤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아래 2개는 안에 유닛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얘랑 얘 이렇게 사실 살짝 진동판을 만져보면 울림이 서로 좀 다릅니다. 밑에 2개가 안쪽에 하나가 더 있는 구조로 된 클램쉘 구조로 딱 조개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육중해요. 얘는 일반 베이스의 느낌, 그런 울림이 들리는데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총 유닛이 몇 개요? 이게 4개, 5, 6, 7, 8, 9개 유닛입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진을 없애서 이 음원에는 원래 애초에 없었던 공진을 제어시켜서 정확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좀 있으면 인클로저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클로저의 구조와 재질을 사용해서 공간 속에 사라지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음악만 남기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베이스가 왜소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아이소 바릭을 둔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유닛을 별도로 베이스를 두고 여기에 이제 윌슨 베넷이 상위 모델이 하위 모델이나 다른 스피커들하고 동급의 스피커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바로 지금 같은 그런 그 7인치짜리 유닛으로 구경이 작게 만들고 유닛을 여러 개 두고 아이소바리까지 두고 해서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좀 지금 이 옴니움으로 대표되는 그 윌슨 베넷 스피커의 어떤 그 풀레인지 대역을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늘 얘기하지만 이 인클로저도 당연히 그런 유닛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액트 3 제로라고 처음부터 본인들이 지향했던 인클로저 재질, 인클로저의 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모노콕 바디라고 하죠. 옆에 뒤에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을 그 나무나 이런 베이스를 세운 다음에 그 틀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배플만 딱 덮고 그렇게 완성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어붙인 스피커에 비해서 거기를 뭐 아주 정교하게 붙이고 튼튼하게 붙인다 해도 일단 떨림 자체에 대한 그런 내성은 대단히 뛰어나겠죠.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만드는 부분은 이제 블라스터 사출이라고 해서 촥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친환경 소재를 썼다는 얘기예요. 크레이그 밀레스가. 그리고 그 틀 위에 모노콕 바디에 이제 2겹을 씌웁니다. 하나는 글라스 파이버를 한번 씌우고, 이건 아마 주로 안에 있는 저기를 딱 타이트하게 그 공진을 일단 1차 제어하는 목표일 거고, 그리고 맨 바깥쪽에 카본을 씌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앞쪽 이 프론트 배플은 두꺼운 이 알루미늄 배플에다가 그라파이트를 씁니다. 같이 섞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질을 써서 목표는 그 전체 공진이 진동이 없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이 아래쪽 푸짐한 베이스 막 30kg가 넘는 아래쪽 베이스도 그런 공진의 최종 끝단에서 그걸 소화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스파이크는 아시죠? 이거 키네마틱 베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어링 끝도 베어링 3개로 이렇게 스파이크 끝을 3개로 지지해서 최소 접점으로 만드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이 맨 위에 탑 플레이트도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고 기울게 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옴니움 소리를 좀 더 집중해서 옴니움이 어떤 소리를 내는 스피커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저희 이제 가요죠. 장필순의 너의 외로움이 나를 부를 때 이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그러니까
장필순이라는 가수 특유의 천연덕스럽게 부르는 노래, 장식도 하지 않고 뭐 색깔을 음을 넣거나 뭐 어떤 힘을 줘서 이렇게 다이나믹이나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부분을 실지 않는 그런 천연덕스럽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쭉 흘러가는. 사실 이 윌슨 베넷이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미드레인지가 크로스오버를 안 거쳤죠. 그냥 바로 앰프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대역을 나누지 않고 그냥 연결돼서 이 전체 대역을 그렇게 뭐 줄이고 늘리는 거 없이 그냥 연결된 소리로 그냥 소리를 다 낸다는 얘기죠. 이런 보컬 곡을 들어보면 특히 약간 장필순급의 이런 대역 약간은 미드레인지부터 아주 고음이 아주 높은 고음을 내는 여자 가수가 아니라 약간은 남성 톤하고 이렇게 높은 중역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높은 중역대를 재생하는 약간 남성 톤하고 공유가 되는 그런 대역을 가진 이런 가수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천연스럽게 잘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컬 곡을 듣기에도 대단히 이상적인 스피커가 뭐 이 스피커는 전체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거 하나만 해도 뭐 그 소리 사람 목소리 낼 때는 이 부분을 거의 전체 8, 90%를 내서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곡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냥 원래 음원에 있는 그런 순도 높은 음원 정보 외에는 다른 걸 섞지도 않는. 또 사실은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죠. 이 곡은 시작하면 이제 기타가 전체를 꽉 채우기도 하지만 어쿠스틱 기타가 한 곡에 시작한 이제 한 30초 이 정도 지나면 그 동화기획이 그런 걸 잘 써요. 조동진 때부터 쭉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오는 그 옛날 같은 멜로트론 같은 악기인데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음을 여러 개 장식하지 않는 뚝 하는 그런 전자악기 하나가 쭉 흘러 들어옵니다. 그 장면에 그 배음이 되게 효과가 멋있게 이렇게 서로 접합이 되거든요. 이러한 곡들은 사실은 요 베이스들이 그 아랫대역을 잘 섞어주는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서로 배합이 잘 돼서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음악 들을 때도 윌슨 베넷의 어떤 장점이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스피커 대역이 28Hz? 아주 막 초저역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만 28Hz도 사실 굉장히 낮은 대역이죠. 그래서 가장 잘 낼 수 있는 대역까지 물론 28Hz 이하도 내지만 플랫하게 내는 대역이 그렇다는 얘기죠. 28Hz부터 저 38kHz, 30kHz 하여튼 상위 대역은 그렇게 피보나치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쭉 분산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가진 세미스피어 트위터 안쪽이 카본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 전 구간이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 있는 하지만 소리 자체는 대단히 천덕스럽게 내게 만든 그런 옴니움 소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윌슨 베넷의 의미를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처음으로 우퍼의 방향에 대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 한 저렇게 뒤를 돌아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약간은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스피커를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카본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켜온 카본 소재를 쓴 스피커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턴테이블 저기에도 쓰고 암에도 쓰고 지금처럼 스피커의 바디나 이런 데를 계속 그 다음을 위해서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진화시킨 그런 회사로서의 가치는 윌슨 베넷이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걸 적극 활용해서 정부 지원이 이게 뭐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카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스피커에 공진을 잡는 영국에 있는 모든 기술진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협력을 했다는 얘기죠. 롤스로이스 비행기 엔진 공진 잡는 기술자가 와서 튜닝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영국 정부의 지원 사업이 빛을 발한 부분입니다. 자, 뭐 윌슨 베넷 얘기는 끝이 없는데 옴니움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 새해 다시 한번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